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보러 바로 용산 전시장, 마세라티 용산 전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시면은 그랑 카브리오도 있고 뭐 다양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열띤 성화를 가지고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MC20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분 변경인 퓨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순수 스포츠카, 그러니까 슈퍼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마세라티의 MC20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분 변경을 거쳐서 경량화도 진행이 되었고 또 디자인 파츠도 약간 변경이 되면서 재원도 살짝 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마세라티의 슈퍼카인 MC20을 시승을 했거든요. 한 3일 정도 MC20을 타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긴 했는데 역시나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짜라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마세라티 MC20 퓨라입니다. 왜 이름이 퓨라라면은 얘가 지금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말로 퓨라는 순수함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웬 슈퍼카, 스포츠카의 순수함이냐? 왜냐면은 태생부터가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인데 거기에 다양한 기믹들을 넣지 않고 진짜 그냥 본질적인 느낌을 조금 더 재해석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페이스리프트라고 말을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연식 변경이나 부분 변경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C20 퓨라는 이게 2025년 영국에서 하는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글로벌 최초 공개가 되었습니다. 구두드가 조금 가을 그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 몇 달 뒤에 이렇게 최초로 공개가 된 거죠. 확실히 마세라티 코리아가 출범한 다음부터 한국 시장을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현재 이 퓨라 전면부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MC20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디가 달라졌냐 하면은 디자인 파츠가 약간 변경이 되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프론트 아래쪽에는 카본 재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퓨라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의 라인들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측면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MC20 퓨라 같은 경우는 상단부와 하단부를 나눠서 공기역학적으로 따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MC20 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휠은 동일한 인치수가 들어가지만 기존에는 삼지창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퓨라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 버전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의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릿지 스톤에 245의 35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측면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로 촬영을 와가지고 전체 샷을 저와 같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마세라티의 슈퍼카인 MC20을 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MC20하고 공유를 합니다. V6 3.0 가솔린 터보 네투뇨 엔진의 DCT 8단 조합으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63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출력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러한 약간의 변경들을 거치면서 기어비를 세팅을 살짝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엔진에 매핑을 해서 가속감을 살짝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MC20 퓨라 같은 경우도 약간 가속감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크 안쪽에 보면은 이 차량은 630마력의 고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동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륜에는 6P 브렘보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제동력에 있어서도 고성능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측면부에서도 부분 변경답게 MC 퓨라라는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또 프론트 덕트 같은 경우도 재질이 약간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MC20 같은 경우는 약간 카본 재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퓨라는 조금 더 순수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MC2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이렇게 퓨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카본 파이버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도어 트림 안쪽에도 그렇고 모두 다 카본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같은
같은 경우는 일반 스틸과 비교했을 때 강성도 좋지만 무게가 가벼워요. 사실 이렇게 달리는 차들은 제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랩타임을 측정할 때에도 무게에 있어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경량화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을 때에도 이렇게 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MC20을 약 3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버터플라이 도어는 열었을 때 부피가 상당합니다. 열면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문을 열려면은 양 옆에 차가 없어야 됩니다. 차가 있으면은 문을 못 열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슈퍼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차량은 첼로,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타입이기 때문에 현재 탑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드십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은 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MC20처럼 이렇게 마세라티 엠블럼과 함께 대형 공기 흡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 공기 흡입구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빼려면 별도로 이걸 다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륜 바퀴는 전륜과 비교했을 때 인치수는 동일하긴 하지만 타이어 사이즈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륜 같은 경우는 편평비가 35였는데 후륜은 30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후륜 기반으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리어에는 광폭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달렸을 때 그립력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룸이 있는 부위에는 이렇게 마세라티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차량은 컨버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첼로라고 레터링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부에 이렇게 카메라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후방 캠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MC20 퓨라는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 파츠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차량은 지금 그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기존에 없었던 스포일러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다운포스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시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나는 카본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카본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C 퓨라 후면부는 사실 디자인이 변경된 게 많이는 없습니다. 재질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되었고 그 때문에 경량화가 되었지만 사실 디자인 큰 틀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C2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머플러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주유구는 조수석 후방부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열 수 있는 캠 리스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옥탄가 98 이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으셔야 됩니다.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닫으면 돼요. 여러분, 드디어 MC20 퓨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야, 실내 들어가기 진짜 힘들어. 이게 차량은 한 대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된 MC20 퓨라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컬러에 있어서 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기존 MC20 같은 경우도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실내 컬러부터 외장 컬러 이런 조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량, 용산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 차는 민트 컬러와 함께 화이트가 섞이면서 진짜 예쁩니다. 특히 슈퍼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쨍한 컬러를 넣게 되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예쁩니다. 야, 진짜 이것도 너무 타보고 싶다. 너무 타보고 싶다. 자, MC20 퓨라의 운전석입니다. 기존 MC20하고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카본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퓨라는 약간 디자인이 변경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엔진을 따로 시동을 킬 수가 없어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클러스터도 기존의 MC20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차량의 다양한 조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스파이더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뚜껑도 열 수가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리어 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유리를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20은 세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잘 보세요, 루프가 현재는 불투명 상태거든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투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투명 모드, 다시 불투명 모드,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러한 옵션을 마세라티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포르쉐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르노의 세닉이라는 전기차도 이러한 루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슈퍼카 브랜드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거는 마세라티가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포르쉐는 두 번째인가요? 아무튼 루프를 불투명과 투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감성에 있어서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최대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돌리는 방식은 기존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웻 모드였고 GT는 기본 모드, 한 번 더 누르면은 스포츠 모드, 여기서 트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 코르사 모드가 있습니다.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트랙을 갔을 때 좀 더 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 버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후진 그리고 전진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D드라이브와 매뉴얼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 운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부 센터 마감도 모듈이 다 카본 재질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MC20하고 다른 점을 또 하나 찾았는데요. MC20은 여기 레터링이 MC20이라고 써 있는데 퓨라는 별도로 퓨라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변경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공간이 좀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브 박스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다 무언가를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도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지털 키는 기존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도 정말 조그맣긴 하지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곳에 무언가를 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디지털 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 자체는 솔직히 협소하죠. 그래서 MC20은 미드십 후륜 구동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일단 뒤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가방이라든지 겉옷, 짐을 넣을 공간도 없어서 좀 애매해요. 사람이 2명이 탄다면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시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쿠페 타입이 아니고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컨버터블 모델은 장점이 뭐다? 뚜껑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뚜껑을 열 수 있는 버튼은 이 전면부 스파이더 매뉴얼을 누르면 할 수가 있거든요. 눌렀을 때 최대 12초 안에 개방이 되면서 시속 50km 이내에서도 작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 MC20도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뚜껑 열어볼게요. 뚜껑을 먼저 열면은 옆에 윈도우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루프가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루프가 열립니다. 그때 다른 분들이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윈도우까지 최종적으로 닫히는데 약 12초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컨버터블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평이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후방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존 MC20하고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여는 거는 버튼을 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어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좀 힘을 줘서 열어야 돼요. 드디어 트렁크 버튼을 열었어요. 근데 이런 슈퍼카들은 승하차가 너무 어려워. 이게 진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타야 돼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님. 네, 모셨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인간 페라리로서 MC20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한 뿌리였잖아요. 한 가족 피아트 그룹의 그쵸. 뿌리였다가 맞아요. 이제 이별을 한 거죠. 이별. 약간 전남친 전여친 같은 느낌이 아닌가. 환승연애 요즘 대세잖아요. 환승연애로 보면은 약간 이제 전남친 전여친. 그러면 약간 인간 페라리 입장에선 좀 아련한 모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련한 모델이죠. 근데 그 이별을 견뎌내고 자체적으로 또 엔진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넷튜브 엔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대견한. 이별했는데 성공한 거지. 잘 살아. 네. 전 여친인데 막 엄청 잘 됐어. 나 이거 얘기하는 그래 약간 그런 거죠. 네. 비유를 하자면. 비유가 너무 근데 찰떡이었습니다. 또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막 다 잘 됐어. 일도 잘 풀렸고 그런 거죠. 아련한 느낌. 아련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간 페라리니까.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MC20은 미드십 후륜 기반 차량이라서 프론트에도 적재 공간이 있긴 한데 사실 공간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좀 큰 짐들은 리어 쪽에, 트렁크 쪽에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공간이 리어 쪽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큰 백팩 기준으로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MC20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와, 근데 이 트렁크 리드 위쪽에 보면은 다 이게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달리는 차들은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에 카본 파이어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크고 630마력의 힘을 내는데 공차 중량이 1.5톤인 거는 얼마나 경량화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마세라티의 순수 슈퍼카 MC20의 부분 변경 버전인 퓨라를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탄소 중립이고 또 유로 7이 발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순수 내연기관으로 슈퍼카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제 경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나 아니면 람보르기니도 전기 모터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마세라티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순수 내연기관 위주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